월영목주입니다. 자, 오늘 5월 10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어,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음, 이 무료 채팅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이 카테고리에서 요걸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참여 신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비번 받으셔서 요 위에 공지사항 보시면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오셔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 시작에서 미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4%대 급락, 폭락이 있었고요. S&P 500도 3%대 폭락이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아침의 출발을 예고를 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사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도 이미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최근 우리 지금 저점 라인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또 한 방 맞은 거였기 때문에 뭐 이 금년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개파락 출발 이후에 장 초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급락세 이후에 빠르게 이제 비교적 한 9시 반 조금 안 돼서 비교적 조금 빠르게 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흐름들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을 했고 아침 10시를 전후해 가지고부터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 뒤로 계속 꾸준하게 이게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 첫째는 지금 뭐 나스닥이나 기술주들 그리고 신흥국 증시들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중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 선물 국채 금리잖아요. 미 국채 금리인데 미국 국채 금리 선물이 일단 비교적 조금 의미 있게 좀 빠져주면서 아침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장중 3.2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빠지고 마감을 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채권 시장에서는 반응을 좀 했던 부분인데 증시에서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를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선물에서 또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조금 반등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여건 기반들이 좀 갖추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오후장 들어와서 2시를 이제 넘어서면서 중국 오후장 들어오면서 위안화 강세가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위안화 강세에 따라서 중국 오후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증시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 이상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그 급반등 속에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들이 좀 나왔습니다. 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반등 강도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은 뭐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좀 있었습니다. 홍콩 증시는 지금 현재는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 행정관 자체가 일단 시진핑 충성파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아무래도 반시장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홍콩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외국인들 매매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계속 뭐 주구장천 주야장천 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아침 오전 초반에 한 8천억대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이후 조금씩 주워 담으면서 한 4천억대까지 밀렸다가 오후장 들어오면서 다시 5천억대 중반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매수 우위로 끝났습니다만 오전보다는 조금 매수세가 약화된 상태로 끝이 났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요 구간에서 좋지 않았다가 요 횡보하는 구간 딱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이 중립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그 오전 방송에서 그 뒤 요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우호적인 수급이 나왔는데 요 구간 들어오면서 요 상승 이후의 구간이 들어오면서부터 빠르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좀 약화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결국은 장 마감 무렵에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중립 이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까지 끄집어 올리지 못하고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공포스러웠던 그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여기 근처에다 갖다 붙였다라는 거. 오늘 미국 시장 반등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또 뭐 알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뭔가의 악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시아 증시에서 먼저 이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캔들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 얘기는 미국도 오늘 우리 아시아 시장을 따라서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캔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가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조금은 그나마 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2600 회복하는 정도, 이 회복이 되고 올라오는 정도 선에서 눈치 보기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 이 CPI가 발표가 되는데, CPI가 만에 하나 CPI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 수준으로 피크 아웃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도의 수치를 찍어준다면,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그래 뭐 예상은 좀 인플레 피크 아웃 우려를 조금 씻을 수 있는 피크 아웃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컨센이긴 한데, 진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뭐 연준도 못 믿겠고 제대로 이제 신뢰도가 좀 떨어졌죠. 아예 못 믿는다는 건 아니고 신뢰도가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찍혀 있는 그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흐름이 그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막상 그게 딱 찍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좀 빠르게 일정 정도까지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최근 이 우려 때문에 하락했던 부분 정도는 회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오늘 음봉이었으면은 굉장히 좀 힘들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전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저희 VIP 방이나 카톡 무료 방이나 뭐 정기 구독 방이나 이쪽에서도 뭐 그 안에 이 상세한 정도가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은 다 드렸어요. 일단 오늘 중요하다라고, 양봉이 일단 오늘 그 중요한 양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다행스러운 하루였다. 마감이 그나마 한숨 정도는 돌릴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이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요,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오후장 들어와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고, 어제 푸틴 대통령이 전쟁 관련해 가지고 뭐 종전이다, 전면전이다 이런 얘기 없으면서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듯한 상황이 지금 정황상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재건 관련한 얘기들이 지금 EU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재건 자금 지금 이 모으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이 재건 관련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건 나름 의미를 좀 갖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뭐 언제 끝날지는 며느리도 모르는데 이 전쟁에 대한 끝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했다라는 점이 일단 조금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재건 관련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련한 내용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이 테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테마들도 조금 단기적인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재건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한 달, 두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이 깨진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몇 년 걸립니다. 아마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일단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은 그 지금 재건 관련해서 건설 기계 섹터들 오후장 들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랜만에 이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나마 지수를 조금은 좀 받쳐주는 모습 있었고요. 대표적인 지금 이제 이 금리 인상 구간에서의 우리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통신주 움직임이 좀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낸드 관련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이 좀 보여줬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S-오일, SK 하이닉스, 기아,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양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주목할 부분은 제가 요즘 매일 말씀드리고 있죠. 삼성전자 지금 3일 연속 매수 중입니다. 일단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하나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한다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매도가 최소한 적어도 매도는 멈춘 걸로 보여지는 이 상황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중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 시장의 퍼 밸류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쪽 지금 뭐 시장 자체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자리에 있다. 이런 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방은 아무래도 조금 견제하려고 하는 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보여집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받쳐주는 이 힘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일정 부분 반대 매매가 조금 보이기는 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선 반대 매매가 일부 조금 보였던 것 같은데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를 조금은 더 끌어내는 흐름이 나오면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냉정한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들 그동안 많이 샀던 개인들에게 수익을 나눠 주면서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쉽게 만들지는 못할 거고요. 않을 거고요. 좀 이렇게 흔들면서 털어내면서 가는 그런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카카오, 신한지주, KB금융, 카카오뱅크,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는데 역시 매도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위메이드 이틀 연속 지금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워낙 지금 뭐 많이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에코프로, LNF, 주성엔지니어링, TCK, 스페코, 카카오게임즈, 골프존, 동진세미캠, 디어유, 덕산 네오록스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지금 최근 며칠째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JYP 엔터. 지금 현재 엔터주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이 투심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에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리노공업, 아프리카 TV, 천보, 알테오젠 정도 매도가 좀 나온 상태였다. 나름 좀 매도량이 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차트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건 내일 요 위에서 놀아줄 가능성 그리고 모레 CPI 발표 이후에는 요거 위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다. 요런 정도로 오늘 시장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요즘 구간인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당장 하루하루로 보면 분명히 힘든 거 맞습니다. 힘든 거 맞는데 글쎄요, 뭐 한간에는 하반기 들어가서
주식시장이 뭐 크게 급락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하반기 들어가면 정부 정책적으로 한국, 중국, 미국,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에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그렇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제 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날 것이냐, 중국 공세가 얼마나 빨리 끝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네 두 가지 이 요소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꽉 누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풀리는 시점에는 반대적으로, 이 폭발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은 조금 제법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지금 얘기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속도로 아주 빠르고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칩니다.